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집 강좌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이고요. 요약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 설계입니다. 분석과 설계가 나오죠. 분석을 한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인지 이해를 하고 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게 필요한지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고, 모든 것은 이제 문서화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설계, 내부 설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석과 이제 설계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방법론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적인 분석 도구, 구조적인 설계 도구가 있다라는 거고, 또 구조적에서 지금은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객체 지향 분석하는 도구, 객체 지향 설계하는 도구, 각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의 첫 단계로서 뭐를 하느냐, 이 소프트웨어를 의뢰한 사람을 우리는 사용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한 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 분석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결과를 받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요구가 과연 타당한가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 일정에 대한 걸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요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거죠. 자, 평가와 종합을 합니다. 추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모델을 작성을 하는 거고, 문서화와 검토입니다. 이제 문서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한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오랫동안 서로 다른 성향에서 살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평소 때 친한 게 아니라 의뢰자가 되고 그냥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이제 복잡한 거죠. 네. 그래서 뭐 한두 번 요구사항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다는 좀 힘들죠. 그래서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이제 모호한 경우가 있죠. 시스템 개발자의 입장과 또 사용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이제 불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반복된 변경을 요구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럼 뭐 계약 파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은 우리가 정확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요구 분석가에 대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은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느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사용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개발자가 사용할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이 사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이제 자동화 도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군요 라는 거죠. 자,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규정된 절차를 참조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간의 대화가 용이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쪽의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대화를 할 때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흐름도 자료사전, 소단위 명세서, 객체관계도, 상태전이도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도형, 문서 이런 것들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료 흐름도 DFD라고 합니다. 자료 흐름도란 이제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화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호로 도형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의 프로세스, 자료 저장조 사이에 자료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자료에 대한 흐름,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는 자료에 대한 흐름 또 그것에 대한 기능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FD 하면은 이제 특정한 도형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정해진 기호를 쓰느냐? 자, 이건 기억을 합니다. 동그라미는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은 자료 저장소. 화살표는 어떤 방향으로 자료가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네모는 단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단말에서 이제 단말까지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하는 명령입니다. 코드 번호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 가서 물품 보관소에 있는 저장소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OK 떨어졌으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사전을 DD라고 합니다. 이제 자료 흐름도 DFD로 이제 우리가 먼저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설명하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데이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메타 데이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이퀄은 정의를 하는 거고요. 더하기는 연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괄호는 자료에 대한 반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선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주석을 별 2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소단위 명세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의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겁니다. 자, 소단위 명세에서는 분석가의 문서가 되고요. DFD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요. 소단위 명세서는 이제 서술적인 문장으로 이제 기술을 합니다. 구조적인 언어,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언어의 부분 집합으로 기술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 조건문은 이제 처리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기술합니다. 퇴원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일치하는 환자가 존재한다 라는 선 조건문. 그 다음에 이제 후 조건문. 자, 검사 계획에 안 잡혀 있고 치료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퇴원 원인이 정해진 것 이런 걸 말을 하고요. 의사결정표다. 의사결정이 수많은 입력자료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의 값을 가질 경우 구현 전략에 대해서 설계자나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이제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체중이 60 초과인가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객체관계도 ERD다라는 건데 이거는 객체, 속성, 관계를 표현해서 자료를 모델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객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은 속성이 되겠고,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것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죠.
상태 전이도가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그럴 경우 시스템의 상태와 상태 간의 전이를 모델화한 것을 말을 합니다. 상태 전이도에서 이제 사각형은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수행 중인 상태를 말을 하고, 화살표는 어때요?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히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분석, 설계 이런 거를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처리 과정인 입력, 처리, 출력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이 되고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가 됩니다. 자,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고 기호, 도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 우리가 알아보기 쉽다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기능을 여러 개의 고유 모델로 분할을 해서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계층 구조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히포 차트다라고 합니다. 자, 차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시적인 도표, 그 다음에 총체적인 도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도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도표다라면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주는 계층 구조도고, 총체적인 도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입니다. 자, 총괄적인 도표에 표시된 것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이제 설계 기법입니다. 구조적인 분석을 마쳤고 이제 설계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분석 기법에서 사용한 자료 흐름도가 있습니다. 이 자료 흐름도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모두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 평가 지침, 문서화 도구를 제공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개체 관계도, 소단위 명세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자, 설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설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제 작성한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 문서화해라라는 거죠. 그럼 문서화한 것이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잘 시험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또 처리될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화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은 데이터 설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조 설계, 또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데이터 설계에서는 이제 뭐를 하나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구조 설계다라고 하면 이제 모듈 사이에 대한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 설계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통신할 것이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게 동작이 되겠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고 버튼을 돌리는 것도 있고 또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기술하는 거. 절차 설계는 뭐냐면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이제 절차적 기술로 바꾸는 겁니다. 자, 설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건 설계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설계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먼저 모듈화가 있습니다. 모듈화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모듈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이렇게 쪼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쪼갤 거냐 그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확장성, 융통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추상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차례대로 세분화시켜서 구조화, 구체화 시켜서 나가는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추상화, 제어 추상화, 자료 추상화가 있습니다. 기능은 뭐냐면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상화하는 방법이고요. 제어 추상하다. 제어가 뭐죠?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죠. 제어의 정확한 절차, 방법을 정의하지 않고 원하는 효과를 정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자료 추상화입니다. 자료와 자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정의함으로써 자료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인 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상위의 중요한 개념으로부터 하위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는 이제 분할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보 은닉이 있는데 정보 은닉은 어때요? 다른 모듈이 해당되는 모듈을 접근하거나 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조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 모듈의 계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구조는 일반적으로 트리 구조의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사각형은 모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되는데, 자, F를 한번 볼까요? 네, F의 인이 몇 개예요? 이렇게 B, C, D 3개가 되는 거고, 아웃이 몇 개예요? 2개, G, H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 공유도에서 펜인과 제어도의 펜아웃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는 자료와 자료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구성, 결합 정도, 접근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설계를 하는 특징입니다. 설계를 좋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독립적인 기능적 특징을 가진 모듈로 구성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여기 탭이 있고 해당된 명령어들의 그룹이 있죠. 뭐 인쇄다 그러면 인쇄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관련 없는 명령어들로 이제 들어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과 모듈 구조로 이제 분리되는 구조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뭐 글에 관련된 것은 또 여기 이 모듈과 이 모듈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바람직한 설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설계는 자료와 프로시저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해야 된다. 설계는 모듈 간 외부 개체 간의 연결 복잡성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는 이제 관계성이 없는 게 좋다. 독립적인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 응집도다라는 것은 이제 모듈 내부에 있는 관계고 결합도다라고 하면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 바깥쪽의 결합도는 낮춰야 되고 모듈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어들은 관계성이 높아야 되니까 응집도는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모듈화입니다. 모듈화 쪼갠 단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프로그램에 있는데 그를 이제 단위를 쪼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분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는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몇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한 것이다 라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작고 간단하게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듈화는 독립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모듈과 이 모듈의 관계성은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 응집도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고를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결합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도는 뭐라 그랬죠?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의존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을 하죠. 이 결합도는 반드시 약해야 된다라는 거죠. A라는 모듈과 B 모듈의 관계성, 여기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어야지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된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합도는 약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결합도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공이 쌓이면 외제차를 탈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내용 결합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한다라는 거고요.
공통 결합도다라는 것은 공통인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의 결합도다. 외부 결합도는 이제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의 결합도가 되겠고, 제어 결합도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모듈로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어 요소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자, 스탬프 결합도다라고 하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자, 데이터 결합도다.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는 경우에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합도 중에서 가장 강한 거, 가장 약한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세부적인 이 내용이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응집도입니다. 응집도다라는 것은 하나의 모듈 안에서 하나의 모듈 내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이 요소들은 서로 관련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응집도는 높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적인 응집도다. 모듈 내부의 기능 요소들이 하나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 순차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모듈 내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통신적이다, 교환적이다 라는 것은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을 하는 경우이고요. 절차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모두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 경우고, 시간적 응집도다,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놓은 경우, 논리적인 응집도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요소들로 모아놓은 경우, 우연적 응집도다, 응집도 중에서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 모여있는 경우를 말을 하겠습니다.